안녕하세요. 열혈 강의 몽고디 백신 가이드 김영훈입니다. 지금까지 그 강의한 거는 이제 1장부터 이제 8장까지 이제 강의를 했고요. 가장 최근에 했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장. 이제 8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소개해드린 내용이 그러니까 지리 모델, 그 다음에 이제 파인드 함수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리 선택자, 어떠한 지리 선택자들이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함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몽고디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주요 특징이 키, 값, 쌍으로 이제 문서의 데이터를 다 저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SQL 대신 JSON과 유사한 형태의 그 지리어를 사용한다. 예, 그런 게 가장 큰 특징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이제 한계원 데이터베이스하고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쉽게 지리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좀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뭐 이전에도 뭐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몽고디비가 다른 문서지향 데이터베이스하고 구별되는 이 기능 중 하나가 복잡한 SQL문을 이제 좀 몽고디비 지리함수 호출로 간단하게 이제 변환할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이고, 그 이 기능을 사용하면은 현재 사용 중인 관계한 데이터베이스를 몽고디비로 쉽게 변환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더 한 번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몽고디비 지리 언어는 계속돼서 이제 개발되고 이제 진화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버전업이 되는 거마다 이제 되면은 확인해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갖다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챕터 9장에서는 이제 집합 연산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합 연산에서는 이제 여기서 나타냈던 것과 같이 여기서는 이제 그 이 PT 자료를 보면은 이제 카운트, 그 다음에 디스팅크트, 최대값 최소값 함수, 그 다음에 그룹, 웹리두스, 이렇게 5개를 이제 지원하고 있고, 이 5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다 가지려고 하는 거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좀 조금씩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문법, 형태, 그 다음에 사용되는 예를 갖다가 이제 소개해 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집합 연산을 보면은 이제 집합 연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정의를 내린 건 뭐냐면은 데이터 레코드를 처리하고 연산된 결과를 얻는 오퍼레이션이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레코드들을 처리하고 연산된 결과를 얻는 오퍼레이션이라는 이러한 역할을 가지고, 이게 원래는 에그리게이션 그 오퍼레이션으로 이제 정의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집합 연산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서적에 보면은 집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집계라는 말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이 집계 연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연산된 결과를 얻는 오퍼레이션이기도 하고, 연산된 결과를 갖다가 얻는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레코드들을 갖다가 처리한다는 걸 갖다가 이제 중점을 둬서 이제 결국 이제 집합적으로 이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합 연산으로 이제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세트들에 대해서 연산을 수행하고, 연산을 수행했으니까 이제 그걸 또 검증하는 그러한 그 집합 연산 세트들을 갖다가 이제 몽고디비에서는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리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입력으로 사용되는 거는 결국은 컬렉션이죠. 이제 컬렉션을 갖다가 이제 입력으로 사용해가지고 처리를 한다는 거, 이거 갖다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몽고디비에서는 그 이제 집합 연산을 갖다가 사용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 레코드들을 갖다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연산된 결과를 갖다 가지기 위해서 에그리게이션이라는 방법을 쓰거든요. 집합 연산을. 그래서 이제 집합 연산을 사용해가지고 그 데이터 셋들에 대해서 어떠한 그 연산을 또 수행하고 그다음에 검증하는 그런 걸 갖다가 할 수 있는 풍부한 방법을 갖다가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이 몽고디 그 인스턴스에서 그 데이터 그 에그리게이션 갖다가 이제 수행하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갖다 단순화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리소스 리퀘어먼트를 갖다가 이제 제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에그리게이션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집합 연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연산을 다 수행을 하는 거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가장 유효하게 제공되는 기능을 갖다가 이제 세 가지로 들 수 있는데요. 에그리게이션 그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리듀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일 목적을 가지는 이제 에그리게이션 오퍼레이션 집합 연산이 있습니다. 집합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 에그리게이션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전 2.2부터 이제 도입을 된 건데요. 결국 데이터 프로세싱 파이프라인 개념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처리할 때 있어서 어떠한 그 단계별 파이프라인 구조로 데이터 처리한다는 거고, 이를 위해서 결국은 새로운 그 프레임워크를 도입했다는 거. 그러니까 뭐 결국은 파이프라인이니까 멀티 스테이지겠죠. 멀티 스테이지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서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집합된 결과를 갖다가 이제 좀 받을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것 갖다가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몽고디비에서는 이러한 그 새로운 어그리게이션 새로운 에그리게이션 프레임워크를 사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몽고디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 컬렉션 갖다가 이제 파이프라인 통해서 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를 갖다가 어떤 집합된 결과로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이런 거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에그리게이트 데이터베이스 커맨드를 갖다가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그리게이션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효율적인 데이터 에그리게이션 갖다가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집합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연산된 결과를 또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에그리게이트라는 데이터베이스 커맨드를 갖다가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몽고DB에서 그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오퍼레이션들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를 보게 되면은 그 에그리게이트 이 명령 갖다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컬렉션이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 매치하고 그룹 해가지고 요 매치된 것과 이제 그룹을 갖다가 각각의 매치라는 단계와 그룹이라는 단계, 요 한 단계 한 단계씩 파이프라인 타고 진행되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칭 단계를 거쳐가지고 원래 그 4개의 그 문서 중에서 이제 3개가 걸러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중에서 다시 이제 그룹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이게 2개로 결과가 나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에그리게이션 파이프라인 가지고 이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다가 이제 단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파이프라인 스테이지에서는 이제 필터 기능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같이 이제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큐멘트 트랜스포메이션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결국은 특정한 필드 또는 필드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그룹핑하고 소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이프라인 스테이지에서는 다양한 그 타스크 오퍼레이터들 갖다가 사용하는 거죠.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문자를 갖다가 있을 때 그거 갖다가 이제 평균을 갖다 계산한다든가 어떤 뭐 연결한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동작을 갖다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좀 다룰 수 있는 몽고DB 내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을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갖다가 이제 일단 뭐 몽고DB에서 에그리게이션 그 집합 연산에 대해서 이제 방금 얘기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의 큰 줄기가 있다는 것 갖다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럼 그 설명 중에서 가장 뭐 제일 그 새로웠던 거를 갖다가 먼저 한번 소개해드렸고, 그럼 그거 말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단일 목적을 가진 그러니까 싱글 퍼포즈죠. 싱글 퍼포즈, 그 다음에 에그리게이션 오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어떤 특정한 그 기능을 갖다가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여기서는 이제 그 카운트 있고 디스팅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치 수값, 그 다음에 그룹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러한 그 것들 중 그 네 가지 큰 걸 갖다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일 목적의 에그리게이션 동작하는 것 외에 맵 리듀스에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그런 순서대로 진행할게요. 그러니까 뭐 맵 리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나중에 뒷부분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갖다가 처리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다단계로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집합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걸 갖다 사용하는 거는 이제 맵 리듀스라는 그런 그 커맨드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제공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부분에서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카운트 함수 보면은 이제 카운트에서는 이제 하나의 컬렉션에 대해서 조건에 맞는 문서수를 갖다가 이제 반환하는 것 갖다가 목적을 하고요. 조건에 대한 합계를 얻을 때 유용합니다. 그래서 카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카운트 안에서 특정 조건을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 스튜던트 컬렉션이 있고 스튜던트 컬렉션에서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작성된 문서를 가져오고 싶으면은 문서 행성 시간 저장한 DT 필드에 대 가지고 다음과 같이 선택자를 갖다가 GT의 선택자 있잖아요. greater than 선택자를 지정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작성된 문서 가져온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하면 되고요. 요거 말고도 이제 결국은 문서 수잖아요. 개수를 갖다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서를 갖다 수를 반환하기 위해서 카운트 쓸 수도 있는데 파인드를 쓰고 그 다음에 이 카운트를 써가지고 결국은 동일하게 데이터 결과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존재를 합니다. 카운트 함수는 이제 스킵이나 리미트 함수하고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킵 함수는 이제 그 함수명 자체하고 동일하게 동작하는 건데, 이제 결과를 반환하기 전에 지정된 수만 건너뛰어서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게시판, 이제 페이지 계산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게시물을 10개씩 묶어가지고 한 페이지씩 보여주는 게시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경우 가장 해볼 때 이제 100번째 페이지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가져오려고 해요. 이제 100페이지인데 한 페이지는 이제 10개씩 게시물이 묶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많은 것 다 전부 다 읽어가지고 보여줄 거냐,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00번째 페이지까지는 모든 문서를 가져와서
그 다음 거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러면 결국은 성능도 딸리고, 그 다음에 메모리 많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 갖다가 이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스킵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건너뛰는 거죠. 99번째 페이지까지 문서를 건너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서를 갖다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근데 이때 뭐 리미트 함수도 같이 사용하는데, 이게 왜냐면은 이제 리미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반환할 문서의 최대 개수를 지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리미트하고, 이제 스킵 함수를 써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몇 번째 페이지에서 10개의 문서를 가져오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설명을 해드릴 함수가 뭐냐면 distinct인데요. distin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필드에 대한 값을 컬렉션을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된 컬렉션 값은 중복되지 않은 고유 값으로 이제 고유 값이 되고, 그다음에 이 다음 이 뭐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함수에 수출된 값을 다 표현하는 건데요. 이제 cost id를 가지고 디스크트 함수를 갖다 사용하면은 결국 문서에서는 이제 cost id 필드의 모든 것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복된 필드는 제거해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A123하고 B12 이런 거 갖다가 이제 반환하는 거죠. 반환해서 결국은 이제 중복되지 않은 중복된 필드 제거해서 값을 가져오게 되고요. 문법은 간단해요. 간단 디스팅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필드에 대한 어떤 값을 가져올지 그걸 정의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일부 문서에 대해서 함수를 수행하고 싶으면 문서 추출 수행 조건을 기술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튜어트 컬렉션이 있다고 보고 날짜 필드인 dt 필드에 대해서 만약에 이 함수를 수행한다 라고 하면은 첫 번째 이것처럼 이제 정의를 갖다가 사용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만약에 점수 필드가 스코어가 60점 이상인 학생 이름을 가지고 싶으면은 다음과 같이 60점 이상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가져오라고 이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